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칼빛의 교육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영재교육서로, 자녀교육서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모든 부모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그런 명저입니다. 특히 칼빛의 교육법은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차이정원에서 나오는 이 책은요. 국내 최초 독일어로 된 원전을 번역한 책이에요. 완역본이라고 하죠. 전부 다. 그래서 두께도 보시면 되게 좀 두꺼운 편이에요. 다른 책에 비해서. 저는 칼빛의 교육법은 한 12년 전, 한 2008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가장 양도 많고, 이렇게 두껍고, 완역본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칼비테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똑같이 칼비테라고 줬어요. 저 여기서부터 빵 터졌어요. 되게 특이하신 분이다. 어떻게 자기 아들과 자기 이름을 똑같이 지을까? 그리고 아이한테 최고의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랐고요. 되게 어린 나이 교수가 됐어요. 학위도 되게 빨리 따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되게 영리한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됐는지 그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이 아버지는 정말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그런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물론 많은 영향을 끼치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배울만 해요. 한번 그럼 오늘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같이 강의를 듣고 복습도 했다. 아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자립을 유도하다가 나중에 괴팅겐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완전히 독립시켰다. 이렇게 아이가 뭘 배울 때 11살 때부터 대학에 막 다니고 했기 때문에 좀 따라다녔대요. 필기도 해야 되고 강의에 집중해야 되니까 좀 많이 대단하신 아버지가 따라다녔고, 이 칼비테라는 아이는 국왕 폐하와 강요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학술 여행도 다니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교육을 받은 거죠. 워낙에 영리한 그런 영재였기 때문에, 천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16살이 돼서야지 교육이 완결되었다고 느끼고 이제 본인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들끼리 하는, 그 당시 독일에 있는 어른들이 하는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부모는 딸이 연애 편지를 쓸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딸들을 저급한 사기꾼, 기회주의자, 또쟁이의 소나기로 밀어넣은 꼴이 되었지. 우리도 그래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죠? 되게 오래,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오래, 1000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3, 40년 전이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죠. 그 당시에 딸이 연애를 할까봐. 예전에는 여자들이 연애를 하고 이러면 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글쓰기를 안 가르쳤대요, 딸한테는. 그래서 딸들이 배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좋은 남자를 만날 기회도 그만큼 잃어버린 거죠. 연애를 일단 할 수가 없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좋은 사람을.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뭐 중매 이런 걸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두려워서 우리가 아이에게 뭘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공부만 해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 해서 컴퓨터나 게임 같은 걸 못 하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세상에 컴퓨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편집하고 영상을 찍고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할 줄을 몰라요.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배워서 안 좋은 걸 할까 봐 두려워서 이걸 못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36인데요. 17살부터 방송이라는 걸
인터넷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송 기기를 다루거나 편집을 하는 능력이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어색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컴퓨터를 좀 가르쳐야겠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한테 그 숫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했대요. 해가 지기 전에 15분간만 셈을 가르쳤대요. 가장 단순한 덧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 더하기 0은 해서 1만 나오는, 결과가 1만 나오는 산수랬대요. 그러면 0 더하기 1 아니면 1 더하기 0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1은 2. 간단하죠. 이걸로 결과가 2가 되는 수를 계속 만들었대요. 그럼 1 더하기 1은 2, 0 더하기 2는 2. 몇 개 또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짧은 시간에 규칙을 알아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보자마자 우리 막내 아이에게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잘 맞춰요. 답이 1이나 2밖에 안 나오는 수는 입으로 해주면 금방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도 입으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줬어요. 학습지는 안 시켰어도. 그래서 어린 나이 학자가 된 아들을 키우게 된 배경이 또 나옵니다. 칼은 엄마의 팔에 안겨서도 내 팔에 안겨서도 보통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많이 배웠다. 다양한 방에서 온갖 사물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익혔다. 방, 계단, 마당, 정원, 마구간, 우물, 헛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온갖 사물을 칼에게 보여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해준 다음 칼에게 그 이름을 최대한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용기를 풀어넣어 주었다. 그러니까 온갖 사물을 익히기 위해서 방을 다 안고 돌아다니면서 알려준 거예요.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이거를 많이 했죠. 아이 돌 전에요. 집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식탁 이런 거를 다 사물을 알려주면 돌 전에 다 알아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도 그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밥 먹자 하면 알아듣잖아요. 아이가 그런 것처럼 다 말을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돌 전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더니 돌이 되지 않아서 수십 권에 있는 책을 바닥에 깔아놓고요. 제목을 말하거나 그 책 노래 테이프에 노래를 불러주면 기어가서 찾아왔어요. 그걸 제가 너무 신기해서 동영상을 막 찍었어요. 처음에는 책을 10권 놨다가 12권, 13권, 20권, 30권 점점 개수를 늘려서 깔아도 정말 기어가서 딱 기가 막히게 그 책을 딱 집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이는 천재구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돌 전 아이라고 그냥 먹이고 재우고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사물이라든가 집에 있는 책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주면 정말 다 알아요. 칼은 찾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선호하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한마디로 활동해야 했다. 즉 생각해야 했다. 이렇게 항상 뭘 찾고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준 거죠. 이거랑 이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가 크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거절하고 선택하고 싫으면 싫다. 그리고 뭐가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거.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이런 걸 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 부모들은 그냥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하고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너 이거 하지 마. 이건 해야 해.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원천 봉쇄하잖아요. 이 칼비테 부모님은 정말 아이가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항상. 모든 대상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인식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어떤 경우에는 칼과 함께 토론했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아들이 지켜볼 때만 둘이 토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토론할 때마다 칼에게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이렇게 칼은 토론을 함께 하거나 엄마 아빠가 토론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고요.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린아이, 이게 몇 살이었냐면 3살, 4살, 5살 때 얘기하는 거야. 아주 어린 아기한테도 토론을 참여를 시켜준 거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어른처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지적으로.
칼은 곧잘 기도했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뭘 잘하면 남들 앞에서 해보라고 하잖아요. 막 기도를 잘한다. 기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 한번 해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꺼렸다고 써 있어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일기를 너무 잘 써요. 근데 그 일기를 남을 막 보여주면 되겠어요? 이 아이가 일기를 정말 잘 써요 하면 아이가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좋아했을 수 있지만, 아이가 혼자서 고요하게 자기만의 기도를 하는 거를 인정해 준 거죠. 기도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리고 6살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아마 여러 개의 언어를 제가 배운 걸로 알아요. 그 책 같은 것도 많이 외국어를 가르친 걸로 알아요. 단어를 설명하는 바탕에는 바로 놀이가 있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배운다는 걸 모른 채 기분 좋은 대화, 가장 즐거운 오락처럼 외국어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 수 있었겠죠. 아이는 어렸을 때 가르치면 놀이로 받아들여요. 과학 수업은 오래 준비했다. 토론하고 수천 가지 기이한 사물을 관찰하고 여행하고 고대사와 근대사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언어로 스스로 읽으며 과학 수업을 준비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는 알고 싶은 게 많아져요. 원래 모르면 모를수록 안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적당하게 배우면 더 궁금하고 이렇죠. 그래서 칼은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최고는 신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신을 꼭 닮은 이는 예수였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칼에게 들려주곤 했다. 신이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는 정신적인 존재에게 얼마나 환영받는지 말이다. 나는 칼에게 우리의 온몸, 정신력, 능력, 교육, 심지어 선행의 동기까지 전부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어린애다운 순수한 심성, 진심 어린 겸손, 소박함이 쉽게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뭔가 잘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함, 소박함, 겸손이 흘러넘친 거죠. 내가 가진 게 신의 어떤 은총?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나눠야 돼, 이런 게 있었고요. 예전에요, 병이 많았어요. 천연두, 홍역, 상홍열 등 수많은 나쁜 병이 창궐했는데도 우리 아들만은 비켜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노하우 한번 볼게요. 나는 아픈 아이들이 있는 집에 칼의 접근을 막지 않았다. 그랬다면 칼을 특히 건강하게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건강한 몸이 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일찍이 병을 앓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칼과 함께 아픈 아이들의 집에 드나들었고, 사람들이 아픈 아이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고 간청하면 그대로 했다.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보면은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고, 아들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전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건 사실은 마음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모는 잘 먹이고 이 아이를 항상 기쁘게 키우고 푹 재웠어요. 잠도 많이 재웠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건강한 거죠. 예를 들면 저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이에요. 지하철도 타고 막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요. 저는 면허가 없으니까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도 그렇고요. 막 신종플루가 돌 때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다. 근데 내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면역력이 있으면 뭐 병에 걸리지 않겠지. 이렇게 뭔가 좀 맡기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접근하는 걸 막 막지 않았대요.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누가 막 걱정해요. 우리 아이가 뭐 감기다, 뭐 장염이다. 잘 안 옮아요. 그래서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저도 편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아이가 막 5살 이전에 막 너무 어리고 말 못할 때는 조심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좀 크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성을 알려줬대요. 다치지 않는 한 물에 들어가거나 넘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칼이 아주 뜨거운 것을 만진 직후에도 잽싸게 식혀주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물에 들어가서 넘어질 수도 있다. 뜨거운 거를 만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게 한 거죠. 많이 다치지 않게 지켜보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그래서 안 다치게 하고 조심시키는데 이분은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게 한 거예요. 좀 강하게 키운 면이 있어요. 아내가 집안일이나 정원일을 할 때마다 칼은 앉거나 서거나 걸으면서 늘 엄마와 함께 했다. 칼과 엄마는 칼이 했던 일,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칼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마음껏 말해도 되었다. 참 이 부분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의견을 마음껏 말하는 거. 엄마가 다 들어주는 거. 마당과 정원, 풀밭과 들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칼을 교육할 수가 있었을까? 모두 우리가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다. 햇빛, 바람, 비, 이슬, 안개를 통해 번창시킨다는 생각은 칼과 함께 자라나서 신, 창조주, 아버지 등 모든 존재의 부양자를 늘 생각하며 푸릇푸릇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참 중요시 여겼다. 새를 막 바라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이런 자연을 보면서 곤충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으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그런 자연과 함께 걷고 달리고 점프하고 한 다리로 껑충거리고 막대나 수레나 썰매를 타는 등 다양하게 놀았어요. 이런 아이가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성장한 칼은 그렇게 오래 자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칼의 생각은 잘못이었다. 누가 오래 깨어있고 더 많이 활동하는지 칼은 친구들과 비교되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칼을 조롱했다. 그래서 칼은 억지로 잠을 줄였다. 그러자 일하는 속도도 활기도 줄어들면서 오래 잘 때보다 성과가 나빠졌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의 박혜란 그 작가님의 아이도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늘 줄 알고 독서실을 끊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했더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것처럼 칼도 억지로 잠을 줄이고 뭔가를 했더니 성과가 나빠졌다고 해요.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잠을 줄여본 거죠. 친구들이 놀리니까 너 잠 너무 많이 잔다고. 그래서 멍청하게 자지 않았다. 하지만 칼은 유별나게 오래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잘 때 그 뇌에서 다시 내가 배운 걸 복귀한대요. 그래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잡시다.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행 중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칼과 함께 무엇을 할까였다. 항상 이제 이런 걸 아내와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해요. 칼은 공부하는 시간을 성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칼은 계속 공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공부해야 했다. 빨리 공부하는 거 시간 정해놓고 딱 집중해서 하는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가 나중에 이 말을 알아들었대요. 개한테 칼이 나는 공부해야 해 라고 말을 하면 개가 흥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칼한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대요. 우리 가족이 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조용히 하고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어렵게 하고 오래 하는 일을 칼은 빨리 하고요. 운동하고 놀고 친구를 사귀었대요. 진짜 멋지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은 아주 힘든 일을 해냈을 때도 우리가 큰 돈이 아니라 푼돈을 줘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 칼이 그런 푼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큰 돈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잘 안다. 맞아요. 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푼돈을 쥐어준 사실이 부끄럽긴 하지만 자기는 이 아이가 작은 돈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은 공부할 때는 쉽게 집중했다. 따라서 온 힘을 다해 빠르게 성장했다.
칼은 기계적인 필기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기계적인 필기는 칼을 지루하게 하고 흥미있는 구절도 실증나게 했다. 기계적인 필기. 우리 어렸을 때 빽빽이 이런 거 했었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빽빽이에요. 그죠? 밑줄 긋기 이런 것도 별 필요가 없어요. 줄을 막 엄청나게 그으면서 공부하는 척을 했죠. 제 친구 중에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 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책을 이렇게 슥슥 넘겨요. 그러니까 눈으로 거의 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는 뭐지?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빽빽이 하지 않니? 안 한다고 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죠. 칼은 이미 9살 때부터 부유한 가정의 아이도 갖추기 힘든 지도들을 수집품으로 갖고 있었다. 칼과 나는 지도를 최대한 많이 샀다. 또 선물로도 많이 받았다. 부유한 가정도 갖기 힘든 지도를 수집품으로 갖고 있었대요. 대단하죠. 도시나 지방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샅샅이 찾아보았대요. 이때가 엄청 오래된 때인데 네. 그래서 고대 작품을 읽을 때 그 지도를 펼쳐두고 찾아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여행을 갈 때마다 지도를 어림잡아서 그릴 정도의 실력이 되었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부자는 돈으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들에게서 선물 받은 수많은 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칼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도 그 책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래서 칼에 대한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이 부모는 칼에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첫 아이 임신할 때부터 읽었던 칼비테 책이고요. 이 책은 물론 그 이후에 원전으로 새롭게 나온 거긴 하지만 칼비테 글자가 들어간 책은 제가 여러 권을 정말 읽어봤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서로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다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 칼비테처럼 책을 물려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책을 읽고도 훌륭한 교육법을 따라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모든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이 책을 제가 이 교육법을 하지 않고 자기 성장, 제가 성장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은 이유도 다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죠? 저는 이 교육법을 아이에게 이제 한 돌 때까지는 했었는데 그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똑똑한 아들 덕을 보고 싶구나. 너희 아들 참 잘 키웠다. 네 아들이 좋은 학교 다닌다며 이런 인정을 아이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저 욕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이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아이를 위한 부모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칼비테 교육법을 아이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칼비테처럼 나도 지도를 많이 보고 깊이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법을 아이에게 적용해도 좋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도 영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